네,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부종에 대한 정보 알려주신다고요? 네, 주변에 보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참 부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부종을 단순히 그냥 붓기만 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방법이나 네.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살 왜 이렇게 쪘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게 얼굴이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어 이래요. 맨날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종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정의를 보자면 부종은 체액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네. 체액이라고 하면 혈액도 있고 림프액도 있고 염증액, 이 삼출액 등 여러 가지 그 인체를 구성하는 액체들이 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전신의 부종과 국소의 부종으로 또 예. 나눌 수가 있고요. 몸이 부으면서 푸석푸석하고 일단 탄력이 없고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부종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붓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밤에 짠 음식 먹고 자면 그렇게 많이 붓거든요. 라면 근데 먹으면 특히. 그렇죠. 예. 이 부종이 생기는 것도 각자 원인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부종은 장기에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려성, 혈액이 정체돼서 부종이 발생하고요. 신장, 즉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여과가 되지 않고 소변량이 줄면서 체액이 증가해서 붓기도 하고요.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도 그 혈중의 단백질 농도가 저하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장기 기능 이상 외에도 국소의 염증, 어디 다쳤다든지, 그다음에 림프 순환장애, 정맥혈 순환장애 등에 의해서 이제 국소의 부종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뭘 짠 걸 먹으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유 없이 전혀 이유 없이 붓는 것을 특발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특발성 부종.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생리 주기와 연동돼서 부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기도 하는 것이 그 특발성 부종의 또 네. 특징이고요. 네.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붓는 편이지만 라면을 먹고 아무리 짠 걸 먹어도 그냥 소금을 먹고 자도 안 붓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 붓는 사람들이 특징이 따로 있어요? 아까 그 장기에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붓는 경우에 가만 보면은 대부분 신체에 뭐가 부족하거나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이 이 부종이 예.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하지 부종의 경우에는 임산부나 입원 환자 또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는 분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분들은 걷는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발생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부족의 상태 때문에 붓는 것을 혈허 부종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요. 예. 혈액의 양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수분이 저류돼서 정체돼서 그것이 혈액의 기능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을 이것을 혈허 부종, 즉 신체 구성 성분이 부족해서 오는 부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한의학에서 부종의 직접적인 원인을 습이라고 보는데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위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는 어떤 노폐물일 수도 있고 또 비위에서 이 노폐물을 배출,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또 부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도 이 부종이 오기 쉬운 분들이죠. 네, 부종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만큼 증상 역시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증상들을 보이나요? 붓는 것 외에 이제 그 둔마감, 즉 둔한 느낌이죠. 남의 살 같다든지 그다음에 네. 저리고 여기저기 저린 이런 특징들이 올 수 있는데요. 부종으로 인해서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압박되는 경우 이런 둔마감이나 이 저린감이 올 수 있죠.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저해하게 되면 열감, 우리가 발바닥이 화끈화끈하다든지 이런 느낌들도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요. 근데 얼굴이 부었을 때 아침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좀 방송 몇 시간 하면 다시 또 빠지거든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특발성 부종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소실되는 게 대부분의 특징이고요. 예. 다만 심장, 간, 신장 등의 그 장기 기능 부전에 의해서 발생하면 이것들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목의 한 10cm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몇 초 이상 눌렀다가 예. 떼어냈을 때 바로 회복되면은 일시적인 부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 손가락 모양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질환적 부종이라고 볼 수가 발목이 있죠. 10cm 위. 네, 자, 붓기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한데요. 자, 이 부종이 오래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부종의 특징이 대부분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부종으로 인해서 체액이 저류되잖아요. 그러면 이 체액을 순환시켜야 되고 여과시켜야 되는 심장이나 콩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하지의 부종은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해서 아까 저린감이나 둔마감도 올 수 있지만 보행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안면부의 부종은 이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미용상의 문제뿐더러 자신감 결여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너 계속 부으면 그거 다 살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부종이 딱 살, 즉 지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수분이 지방이 될 수는 없지만 예. 부종이 장기화되면 그게 체중에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부기가 남아있으니까 네. 또 몸이 무거워져서 활동이 줄어들면 살찌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진대사도 저해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면 살이 찐다기보다 살찌기 쉬운 조건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종은 아무래도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우선은 가장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너무 정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근무한다든지 서서 있는 것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렇게 많이 걸으면 하지에 있는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그 정맥혈에 있는 혈액을 이렇게 쭉쭉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부종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몸에 꼭 끼는 스키니진이라든지 꼭 끼는 신발을 장시간 신는 것도 좀 피해 주는 것이 좋죠. 네. 이렇게 그 꼭 끼는 옷을 입지 않고 많이 걷는 이런 좋은 습관으로 그 하지 부종뿐만 아니라 하지 정맥류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좋고요. 림프를 순환시킬 수 있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 걸어서 나쁜 건 없네요, 항상.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종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도 따로 있을까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부종이 생겼을 때 소금을 극히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 부종에 저나트륨식을 이용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 싱겁게 조리해서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출출하다고 나트륨이 많은 이제 라면이라든지 스낵류를 많이 찾으면 또 이렇게 부종의 원인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찌개류들이 짜잖아요. 네. 이런 음식은 저녁에는 좀 삼가하시는 거 좋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음주라든지 그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을 잠자기 한 2시간 전 이내에 먹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은 옥수수 수염 차나 율무차가 이제 그 도움이 되는데 한의학에서 이 율무는 이수삼습이라고 해서 수분 대사를 촉진시키고 배출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시내에 있는 그 자판기의 율무차는요. 설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히려 많아요. 살이 찌기가 쉬우니까 율무를 직접 구입해서 묽게 차로 해서 드시는 것이 이 부기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예방법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미 부종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학적인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부종을 수분의 대사산물이라고 본다면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은 대부분 소변을 통하거나 너무 많거나 응급일 때는 뭐 구토라든지 설사를 통해서도 체외로 배출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소화기관의 효율을 높여야 그 부종의 원인인 습담, 습과 담음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신장 방광을 튼튼하게 해서 배출을 돕고요. 또 부족해진 혈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이 부종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 덕분에 부종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그 특발성 부종보다 가장 무섭다는 치맥성 부종이 치맥.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 치킨이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나트륨 함량이 엄청납니다. 여기다 맥주의 그 많은 수분이 나트륨과 결합해서 체내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다리 하나 이렇게 떠있죠. 치맥을 드시려면 초저녁에 저녁 대신 가볍게 드시고 운동하고 나면 훨씬 부종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참고하셔서 꼭 부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건강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잔명거진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은 대표, 백영찬 팀장, 한진호 원장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